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임선정입니다. 8월, 9월, 10월 이제 3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점수가 좀 안 나왔던 분들, 점수 잘 나오지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확실하게 다지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듀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막판 뒤집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세 가지 커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8월 달에는 하루 끝장 압축 이론입니다. 그동안 방대한 분량 배운 걸 압축하는 그런 특강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9월의 마무리 특강, 이게 바로 백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10월 달에 했던 걸 올해는 9월로 가지고 왔고요. 임선정 이름을 걸고 100문제 뽑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월 달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시험장에 가서 한 번에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4회분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실제 감각 느껴지게 해주고 싶어서 많은 문제 준비했으니까요. 이 세 커리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시작하는 하루 끝장 압축 이론이죠. 말 그대로 전체 챕터마다 가장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강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서 거기다가 최대한 압축해서 집어넣었어요. 기본서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백선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느냐? 빈출되는 지문들이 있죠. 8월 우리가 압축 특강 배우셨죠? 그럼 거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백선에 가서는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연습을 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백선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잖아요.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내는 게 진짜 본인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주로 진행을 하고요. 매주 제가 40문제씩 준비해서요. 시간 딱 재서 여러분하고 직접 실제 시험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약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동형 모의고사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분들이 특강을 들으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느냐? 우리 5월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강의가 막 앞에 게 막 밀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보려고 그러니까 숨 막히죠.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점수가 40점, 5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럼 점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압축 이론을 들으셔야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숙지가 된다면 분명히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학습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암기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서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강의 노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단권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압축 이론 특강 이론에다가 그걸 문제로 적용시킨 게 뭐죠? 백선이잖아요. 그 두 개만 조합하시게 되면 자기만의 무기가 생기죠. 9월, 10월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생기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점수가 공인중개사법 기준으로 한 87.5 정도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잘 나왔다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지기 작업이 중요하죠. 자주 반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기억력은 쇠퇴하잖아요. 이론 특강과 백선 자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수 줄이고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기존의 점수가 좀 나오신 분들한테도 저는 적극 강추합니다. 이번 네 번째 사례는요. 부동산의 붙자, 즉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기초도 안 듣고 기본도 안 듣고 심화도 안 듣고 뭐 기출문제 풀어본 적도 없는데 특강만 듣고 하겠다. 0점에서 60점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맞다면 기존의 학원이나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1차라도 8월, 9월, 10월에 들은 이 석 달간의 민법 개론의 이론이 내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기초과정에서는 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특강보다는 이론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론 특강하는 걸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압축 특강이니까 압축 이론을 표 하나에 깔끔하게 제가 정리한 거 보이시죠? 이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죠.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중개가 완성된 때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표준서식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권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없죠.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실무에 나가면 우린 계약서를 어떻게 쓰란 얘기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내용을 9가지를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인지되죠. 당연히 이걸 모르면 계약서를 못 써주고 실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초나 기본이나 심화나 오면서 이 내용이 아직 숙지 안 된 분들 혼자서 그냥 앞글자 따서 물건, 거계, 확물, 조 그거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외워질까요? 아마 안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암기가 덜 되신 분들, 내용이 정리 덜 되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듣고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야,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서 지금 남은 2-3달 안에 이걸 정리를 하겠냐. 자,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암기 내용들을 이 특강 자리에 많이 실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장점이 뭐예요? 삶의 경험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써보셨죠? 그러면 첫 번째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이 바로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보시게 되면 바로 매매계약서가 권리 이전 내용이에요. 연상해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종로구 관철동 떼대대댕 아파트라고 하면 아 그게 물건의 표시구나. 그리고 이제 3번이 10억짜리 아파트면 10억은 거래 금액이죠. 절대 거래 예정 금액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매매계약서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기재가 됩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인데요. 특히 5월 1일이 4번, 5번 번호가 2개 보이시죠? 바로 4번이 계약일입니다. 그런데 5번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그 자리에서 써서 교부하기 때문에 요 빨간 글씨 보이시죠?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4번, 5번이 5월 1일의 내용으로서 액면으로 보이는 거는 계약일, 숨은 속뜻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7월 1일은 잔금이잖아요. 그럼 잔금이라는 건 돈을 다 받았죠. 그럼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게 물건의 인도일시. 그리고 보통 계약서 가운데 보면 우리가 박스 같은 내용이 있고요. 조건기한이나 그 밖의 약정. 그 내용은 그대로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으면 약정 같은 것들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매매계약서다 보니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하고 매수인 보이시죠? 그럼 그 사람을 한 번에 퉁 쳐서 거래 당사자. 그리고 보통 그 옆에다가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이런 것들을 많이 적고요. 그런 게 우리 대표적인 인적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와 인적사항을 합해보게 되면 바로 그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웠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을 보지 말고 왼쪽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매매계약서가 뭐예요? 권리 이전 내용이죠. 그 다음에 종로구 떼대대댕 아파트가 물건의 표시죠. 그 다음에 10억은 거래 금액이죠. 그 다음에 5월 1일은 자, 액면으로 보이는 건 계약일이죠. 숨은 속뜻이 뭐예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죠. 그리고 7월 1일은 뭐예요?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약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도인 매수인을 한 번에 말하면 거래 당사자.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가 뭐예요? 인적사항. 이렇게 외우다 보면 앞글자 따가지고 건물, 거계, 중물, 개그거 막 이래가지고 막 마지막에 안 외워지는 거 막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이 분명히 도움 받으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동그라미 5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찍어드려요. 야, 그러면 이게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마지막 화면 보실까요? 그럼 제가 실제로 나왔던 기출 지문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회차별로 제가 정리해놓은 거 보이시죠?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썼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무에서 말하는 다운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짓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인데요. 이거를 작성하다가 적발이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자, 1번 지문은 틀리는 것입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자 나오죠. 표준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써 있죠. 자, 좀 전에 제가 힌트 드렸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X예요. 그리고 이제 3번 지문 같은 거 보세요. 거래계약서에는 좀 전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외우고 왔죠. 그중에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계약일 5월 1일이고 액면으로 볼 때는 계약일, 숨은 속뜻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하여야 하느냐 나왔죠.
이게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에 있는 이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아까 앞글자를 따서 막 외우잖아요. 두서 없이. 그럼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정리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특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중개라는 것은 중개업자분이 여러 명이 참석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모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지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여기까지. 좀 전에도 힌트 드렸죠. 제가 오늘 그 서식 부분에다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짧은 시간이라 강의를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이 정해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국장이 지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불성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양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X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짧게 표로 보고 또 확실하게 암기하고 또 시험에 나오는 형태나 지문들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10점, 15점 정도 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강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듀윌 특강과 함께라면 3개월 막판 뒤집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에듀윌은 합격이다!